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7월 증시도 그야말로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단을 저지해주면서 산을 하나씩 잘 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하늘의 금통위는 큰 산은 아니었고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다음이 이제 FOMC입니다. 그 전에 25bp씩 금리를 올릴 때는 50bp 사실이야? 갈 수 있어? 75bp를 올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 했는데 이제 75bp, 100bp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상황이 안 좋은 거고요. 다만 미리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그게 다 반영을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게 황당하지만 오히려 75bp 올려도 시장이 받아들이잖아요. 100bp를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 이런 게 나오면서 눌러주는 게 오히려 그냥 갑자기 닥치는 쇼크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오늘도 반도체 IT 강세, 순환매가 빠르게 돕니다. 크게는 못 가는 거고요. 그 가운데 수익을 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도 조금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다가 다시 2,300을 테스트합니다. 신종 또 변이 바이러스, 켄타우로스, 거기다가 환율 상승, 금요일 여러 부담들이 좀 있으면서 장을 누르는 거죠. 코스피, 코스닥 0.7, 0.6% 밀려 내려갑니다. 오늘도 종목 이야기 할 거고요. 7월 중반을 돌아가는 시점에서 그러면 시장 투자자들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현대차증권의 이재선 애널리스트와 함께 오늘 전략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 출발합니다. 양지수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0.8% 밀려나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혹은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이 테마 상승 상위권에 자리했고요. 미국장 흐름 이어받아서 반도체 강하고 은행 금융주가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여러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경계감이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취해야 될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죠. 유영화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과장님과 언제나 저희가 금요일장 최근의 수급 동향을 체크를 하잖아요. 사모펀드 그리고 연기금이 주목하고 있는 최근 종목들은 어떤 걸까요? 네, 먼저 사모펀드 매수 강도 왼쪽 보시면 네. 눈에 띄는 쪽은 아무래도 2차 전지, 소재 쪽이 아무래도 상위권에 좀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1분기 실적에서도 2차 전지 소재들은 실적을 좀 잘 냈습니다. 특히 양극재 쪽이 좋았는데요. 양극재 쪽의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엔코프로 BM이 2분기 실적 발표 스타트를 아주 호조로 잘 끊어줬습니다. 네. 상당히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호실적 발표를 해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매출과 이익을 크게 성장을 보여주는 아무래도 좀 섹터이기 때문에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기관들이 선호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성장을 주도하는 소재는 아무래도 양극재가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BM과 LNF 이외에도 최근에 기관이 꾸준하게 매집 중인 종목은 바로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이제 2023년 기준으로 양극재 캐파가 동사가 7만 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LNF 같은 경우는 21만 톤으로 이 회사의 이제 3분의 1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생산 캐파에 비해서 시총 차이가 좀 크게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LNF의 현재 시가총액이 한 7조 5천억 인데 비해서 코스모 신소재 이제 1조 5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캐파의 비중으로 따지면 3분의 1이고 시총 비중으로 따지면 한 5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업사이드를 본다면 양극재 기업 중에서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는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소재 업체들 내에서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저희도 체크를 해놓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수급 흐름을 좀 잘 따라가 보는 것도 하나의 시장의 방향을 잇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양식품도 좀 볼게요. 이 연기금 측에서 좀 꾸준하게 사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제가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수급 추이를 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그려왔는데 보시다시피 연기금과 투신이 지금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해 들어오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라면을 만드는 원재료 중에서 15%가 밀이고 6%가 이제 파묘
입니다. 두 개의 원재료 비중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라면의 경우에는 이미 판가를 좀 올려놨던 상태에서 최근에 이거보다 원재료 가격이 훨씬 추가적으로 이제 폭등을 하니까 네. 향후에 이제 마진 축소로 인한 실적 우려로 농심이나 삼양식품 모두 최근에 주가 조정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원재재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 라면의 원재료 가격도 급락을 하면서 안정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주에 대한 실적 우려가 낮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수출 데이터가 중요한데 수출 데이터마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환도 유리한 상황에서 밸류 부담이 적고 원재료 가격으로 스프레드 마진이 좋아질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기대감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면 수출 관련한 업체들 좀 잘 보자라는 얘기 최근 시장에서 꽤나 많이 들리더라고요. 말씀 주신 대로 밀과 팜유 가격은 떨어지고 환율 상승에 일부 좀 수혜보는 점도 부각이 되고 그런 맥락에서 라면 수출 기업들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수급 상황들을 꾸준히 점검할 때 한동안 계속 랭킹에 올라왔었던 게 바로 의료기기, 네. 미용기기 이쪽이었잖아요. 그들 종목들 흐름이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예, 최근에 이제 조정을 급격하게 받았었는데 금주 수요일부터 좀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지금 뭐 미용 의료기기를 비롯해서 뷰티 제품 이제 전반적으로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수요일 새벽에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인 그 인모드가 잠정 네.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상당히 이제 그 최근에 미국의 기업 어닝 추정치가 하향 추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사는 올해 가이던스를 시장 컨센보다 대폭 상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회사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글로벌 대장주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시장의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업황이 좀 견조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수요일 아침부터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아마 관련주들의 실적 확인이 가능할 텐데 지난 1분기보다 나아진 성적표를 보여주면서 하반기 가이던스 제시가 국내 역시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좀 나와준다면 관련주들 밸류가 역사적 하단부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긍정적 흐름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서 수급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왔던 기업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업데이트된 소식들까지 점검을 해주셨고요. 이제 잔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앞서 살짝 힌트를 주셨던 종목이네요. 저평가된 NCM 양극재 기업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많이들 아시지만 그래도 기업 자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이 회사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에서 2008년도 LCO 양극재를 주로 이제 생산을 했던 기업인데요. 2018년도에 이제 NCM 양극재를 공급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한 캐파가 2만 톤 정도 확보 중이고요. 주요 고객사는 삼성하고 LG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적으로는 SK도 고객사로 지금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양극재 이외에도 전구체 사업도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이 공장은 올해 완공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생산 계획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다가 이 회사의 모회사인 코스모 화학이 코발트 재련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해서 수익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지는 곳들을 사실 소재나 배터리 쪽에선 봐야 된다 해서 네.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이런 긍정의 포인트 잡는 분들 꽤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앞서 저희가 화면에 살짝 나왔습니다만 포인트가 20만 톤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캐파 20만 톤?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가 올해 기준으로 2만 톤 캐파 가지고 있고 네. 2023년 말까지 7만 톤까지 늘리고 추후 이제 고객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국내 기준으로는 이제 한 10만 톤 정도 증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외 생산으로는 이제 고객사들의 북미 진출에 따라서 좀 가시성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외에서는 생산 능력 지금 3만 톤 정도 시작해서 10만 톤까지 증설 예상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20만 톤까지 지금 늘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캐파 올해는 한 2만 톤 정도인데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20만 톤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밸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고객사 공급처가 조금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잡히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전방 시장이 좀 크게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스펙도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셀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 소재인 양극재를 좀 더 안정적으로 조달을 받고 싶은 니즈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양극재 공급처를 다변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늘려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그 수혜를 동사가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 회사가 다른 양극재 기업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후발주자에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레시피 격차는 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공급처 다변화 흐름의 수혜를 또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밸류 리레이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보수적으로 국내 양극재 생산량만 보더라도 2025년 7만 톤 캐파가 풀 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연간 매출액이 한 2조 원 정도 수준에 달할 수 있고, 마진 7에서 8% 가정한다면 현재 시가총액 1조 5천억은 좀 저평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5만 1,800원 현재가 기록 중인데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플러스했을 때 보고 계시는 시총 정도가 어느 수준일까요? 일단은 지금 뭐 시장이 좀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요. 제가 계속 방망이 짧게 잡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목표가는 한 6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4만 6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모 신소재 얘기해 주셨어요. 조금은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하자라고 해서 목표 주가 6만 원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혀 다른 섹터죠. 쇼박스 비상선언으로 비상 가능. 라임을 굉장히 잘 살려주셨는데, 뭔가 쇼박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CJ, CGV나 뭐 다른 업체들 대비 좀 플러스 알파를 주기 위해서는 무언가 한 끗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많이 꺼내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 회사가 이제 그 영화 제작에 이제 몰두를 하다 보니까 영화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주로 보기보다는 이 회사는 아무래도 이제 좀 이벤트 플레이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쇼박스를 제가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네. 쇼박스는 이제 국내 1,000만 영화를 5편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8년간 투자 배급사 편당 관객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마디로 흥행 영화를 잘 만드는 맛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10년간 OPM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화만 만드는 것보다는 영화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사업으로 좀 영역을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드라마 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영화 잘 만드는 기업이 드라마도 잘 만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데, 정통 영화 배급사에서 드라마 제작사의 변신은 이미 재작년 2020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첫 작품이 흥행에 성공했던 이태원 클라스라는 우리가 잘 아는 드라마인데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이 회사 변신에 지금 성공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럼 뭐 본격적인 실적 개선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예, 아무래도 올해 영화 개봉작은 이제 그 과거와 좀 다르게 5편 수준으로 좀 많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 이로 인해서 매출 성장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리오프닝 기조로 관람객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극장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 영화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흥행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는 상황인데, 작년의 실적 부진을 올해는 좀 만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현재 컨센서스는 매출 1천억 원, 영업이익 100억 원 수준, 이제 뭐 목표이긴 하지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쇼박스는 제작 완료가 되었거나 현재 제작 중인 영화가 한 8편 수준 있고, 이 이외에도 12편 정도의 작품 개발 단계에 들어와 있는 작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채널이나 OTT향으로 40편 정도를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모멘텀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 된다면 만년 그 기대주에서 벗어나서 실적으로도 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트레이딩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숫자가 있다라고 네. 표현을 해주셨어요. 8월 3일과 9월 12일.
추측컨대 무슨 영화의 뭐 작품의 개봉 시기나 오픈 시기가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8월 3일과 9월 12일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트레이딩을 위해서는 이 두 날짜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서 뽑아왔고요.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아직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벤트 일정을 이용한 어떤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게 저는 종목의 특성에 잘 맞다라고 보는데요. 우선 8월 3일에 개봉을 앞둔 영화인 비상선언이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작비는 무려 250억 원 정도 들여서 만든 대작인데 포스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연진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보통 주연 배우로 출연을 하게 되는 탑급의 배우분들이 7명 이상 포진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이 비상선언은 내용은 뭐 사상 초유의 항공 테러로 무조건적 착륙을 선포한 비행기와 재난에 맞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름에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재난 블록버스터가 많이 개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 같고요. 한 2주 정도 남은 모멘텀입니다. 이 비상선언의 흥행 여부가 단기적으로는 쇼박스 주가의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인기 드라마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관련주인 A스토리를 비롯해서 컨텐츠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센티적으로도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8월 3일 개봉일까지는 기대감에 대한 긍정적 흐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한 10여일 정도 콘텐츠 종목들의 분위기가 전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맥락에서 쇼박스의 모멘텀 잡아주시고 있는 거고요. 9월에는 그럼 어떤 일정이에요? 이 8월은 비상선언이고. 네, 9월은 지금 우리가 아주 재밌게 봤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발표일입니다. 네, 쇼박스는 오징어 게임 제작사인 사이런 픽처스에 투자를 한 투자사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오징어 게임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 연동성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러한 좀 흐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오징어 게임은 제74회 미국 에미상 작품상 후보에 올라 있는 상태고, 비영어권 작품으로는 최초고요. 한국으로서도 최초입니다. 후보 부문은 아무래도 작품 상격인 최고의 드라마 시리즈 상을 포함해서 한 14개 부문에 걸쳐서 후보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이고요. 배우 후보만으로도 5명이 지금 노미네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수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수상까지 이어진다면 현재 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시즌제로 또 제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슈팅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언제나 과장님과 뭐 금요일이라서 좋긴 합니다만 목요일에 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게 항상 전날에 저희에게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뷰를 보내주시는데 항상 금요일에 주가가 올라버려가지고 쇼박스도 오늘 6%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두신 가격을 좀 조정을 하셔야겠어요. 예, 이제 제가 가지고 온 목표 주가 거의 도달을 해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은 6,3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4,9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분위기 타고 있는 쇼박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목표 주가 6,300원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과장님의 종목을 주목하는 건 뭐 수익 AS 종목 개수가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AS 저희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JVM 되겠습니다. 7월 1일에 말씀 주셨던 종목이고 그때 당시 목표 주가를 2만 원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어찌됐건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JVM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JVM 제가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사야 된다, 바이 나우라는 리포트가 또 추가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아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지금 시장에서 도는 것 같고요. 최근에 계속 지금 수급 추이도 긍정적입니다. 최근에 7월 8일에 이 회사가 IR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수급이 더 지금 긍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시 IR에서 뭔가 이제 그 시장과 상당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 것 같고요. 향후 성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기관 투자자들이 본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목표가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이제 현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차익 실현하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2분기 기대감으로 지금 기관들이 사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급변동만 하지 않는다면,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2분기 실적까지는 좀 가져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지금 이제 환이 너무 올라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급변동을 한다면 챙기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4원까지 지금 원달러 환이 올라가 있어요. 오늘 12원 이상 상승입니다. 약간 공포스러운 외환시장의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변동을 감안해서 이익을 또 챙기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얘기 주셨어요. 더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실적 시즌까지 일단은 확인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코스모 신소재, 쇼박스 그리고 AS, JVM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영화 과장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